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실기,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입니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두 번째 있는 OX 게임입니다. 자, 우리 OX 게임이 뭐 있었죠? O하고 X 해서 O만 입력하는 요런 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였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는, 신용카드 매출 수령 명세서는 간이가세사 배제하고, 버스 타고 목욕탕 가서 입장료 그 다 빼고 맞죠? 불공 카불 다 빼고 그렇게 해서 5만 입력을 했던 거. 주의할 점이 또 뭐였죠? 세금계산서 발급분도 뺐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가 OX 게임이면 얘도 OX 게임입니다. 따지고 보면 프로그램 다루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5만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5만 선택해서. 문제점은 뭐냐? 이 O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O를 고를 수 있는 능력.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대손이 뭐죠? 돈 떼이는 겁니다. 돈 떼이는 거. 대손이. 그렇게 해석해도 되네요. 큰 손해. 이 대자가 이 대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대자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대손은, 그래서 그 대자가 보니까 이 대자에 이렇게 조개 패자 들어가는 대자네, 맞죠? 그래서 이 무슨 대자라고요? 빌릴 대자. 대손은 쉽게 이야기해서 돈 떼이는 거잖아요. 개념은 돈 떼이는 거. 무엇을 떼이는 거죠? 매출을 하고 그 다음 발생한 받을 돈을 떼이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돈에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판매에 관련된 거잖아요. 맞죠? 판매에 관련된 대손의 세액은 1번 부가세 대급금이다. 부가세 예수금이다. 판매를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1,000원의 돈을 받기로 할 거 아니에요. 이 10,000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00원을 의미한다고. 이 대손 세액이니까. 그렇죠. 정답은 부가세 예수금 공제신고서예요. 얘가 대손이고요. 개념으로는 그냥 얘는 대손 세액이에요. 대손 처리하다는 사실은 전체를 처리한다는 말도 되고 또는 이 10,000원을 처리한다는 말이 되는데 여기에 주제는 얘가 주제입니다. 얘가 주제입니다. 얘가. 얘 1,000원이 주제예요. 얘가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는 다른 말로 돌리면 부가세 예수금 공제해 주세요. 부가세 예수금 뭐 어떻게 공제해요? 부가세 대급금을 공제하는 거지. 이런 거죠. 내가 10,000원에 1,000원에 돈을 물건을 팔면 지금 현재 대손의 개념은 현재 돈 못 받은 거죠. 못 받았는데 부가세 납부합니까? 돈을 못 받았는데 외상매출금 상황인데 부가세 신고 기간이 왔어요. 2,000원 납부하나요? 납부합니다. 납부합니다.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끊어졌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아직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 1,000원을 어디에 납부하죠?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납부하고 내가 이만큼의 돈을 고객한테 받아야 되는데 고객이 안 준 거야. 이해가시죠? 야, 니 국세청 나한테 1,000원 다시 돌려줘 하는 거예요. 이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입니다. 근데 국세청이 쉽게 돌려주겠습니까? 어떠한 사유를 따지겠죠. 그래서 그 사유를 알면 O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 한번 해볼게요. 대손 사유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죠. 파산은 즉시 가능하고요. 강제 집행, 사망, 실종, 정리 계획 즉시 가능하고 부도는 몇 개월이 지나야 되죠? 우리는 이제 6개월이란 단어는 아는데 얘를 조금 기억합시다. 지급 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지급 기일로부터 6개월이 됩니다. 지급 기일로부터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급 기일로부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1번 물건 판날 매출한 날 물건을 매출하고 뭐라고 하죠? 네, 언제 돈 줄게 라고 해서 2번 돈 받기로 한 날.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지급기일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이때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6개월인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6개월을 따질 때 얘를 조심하셔야 돼요. 매출이, 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지급 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2번을 통과했어요. 돈 받기로 했는데 돈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을 못 받으면 이때 이유를 뭐라고 한다? 부도라고 합니다. 이때 이유를. 그래서 부도라고 해요. 부도는 받기로 한 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부도라고 합니다. 부도 날 일은 허다해요. 그 사람의 통장에 돈 안 넣어놔도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도는 허다한데 그것을 하자마자 대손 처리해 주기 좀 거시기 하니까 몇 개월을 기다리라고? 6개월 동안 그냥 받으러 가봐라 이 말이죠. 6개월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니 지금 부도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서현 씨에게 서현 씨가 나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이 지급기일 날 내가 모르고 깜빡하고 돈을 안 넣어놨어. 근데 은행에 가서 돈으로 환산시키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이랬어. 통장에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서현 씨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나한테 전화하겠지. 나는 전화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내가 그래 깜빡하고 돈을 안 넣었을 뿐인데 무슨 전화를 안 받게 뭘 안 받아요. 너무 영화를 많이 보신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죠. sorry, 내 집 통장에 쏠게 이렇게 하겠지. 이해가죠? 어음 하나 가지고 회사 문 닫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부도 있고는 문 닫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약속, 어음을 깜빡하고 돈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C 거래처가 돈을 나한테 쏴주고 내가 돈을 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C 거래처가 돈을 지급이 좀 늦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다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몇 개월을 기다렸는데 일단은 6개월. 이해하죠? 6개월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소액 채권 얼마나 돼 있어요? 30만원. 소액 채권 30만원에 대해서는 부도라는 개념이 좀 떠나서, 소액 채권 30만원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즉,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예수금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이거 페널티 건 거예요. 야, 6개월까지는 받으러 다녀봐. 아니, 너는 틱하면 돈 돌려달라고. 틱하면 돈 돌려. 안 돼.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다음, 소멸시효 완성은 우리 시험에는 이제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상법상으로는 거래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요. 자, 아까 그림을 봤을 때, 얘가 1번이었고, 얘가 2번이었잖아요. 맞죠? 상법상으로는 여기서부터 3년은 지나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크게 따질 필요가 없는 파트이지만 우리는 따집시다. 우리는. 제가 시험을 몇 개 좀 많이 좀 봤더니 소멸시효 완성이 3년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 몇몇이 보였어요.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멸시효 완성은 즉시. 이게 다 즉시죠. 개념상으로는. 즉시인데 6개월이라는 페널티는 두 가지만 있는 건데 소멸시효 완성은 여기 거래일로부터 1번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안 돼요. 3년이 지나야 돼요. 이해하죠? 3년이 지나야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즉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대선 사유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얘 지금 하고 있는 분계는 여러분들 그 일반 전표 문제 있죠? 그것을 위한 학습이에요. 지금 현재 하는 요 페이지는. 일단 요 페이지 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이해하셨겠죠? 상품 매출이 일어나고 부가세 예수금이 일어나고 외상매출금이 일어나고 맞죠? 외상매출금이 대변으로 가고 얘가 현금 받았어. 끝! 거래는 정상적인 거예요. 이 끝인데 내가 얘를 못하는 거죠. 맞죠? 얘를 못하니까 회계 1급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손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외상매출금을 대변으로 보내고요. 이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 먼저 쓰고 충당금이 모자라면 상각비를 쓴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것을 전문용어로 이렇게 할게요. 대손 세액 공제 신청 안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국세청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이미 국세청에 내가 1,000원을 낸 상황이잖아요. 됐죠? 이 1,000원을 돌려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11,000원을 그냥 뭐 하느냐?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비용 처리. 비용 처리하면 당연히 법인세는 줄어들겠죠. 법인세는 줄어들지만 이 1,000원은 못 돌려받아요. 조금 깊게 이해해 볼게요. 굳이 이해 못 하셔도 되는데 내가 10,000원에 1,000원이에요. 자, 10,000원에 1,000원인데 이 1,000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맞죠? 얘를 비용 처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얘를 뭐 하고 싶은데요? 부가세 처리하고 싶은데. 부가세 환급하고 싶은데. 이야기예요. 이 1,000원을 비용 처리하면 세법상 어떤 효과가 있냐면 비용 처리하면 세율만큼 그 세금이 줄어들어요. 법인세 세율은 크게 2억을 기준으로 4단계지만 2억을 기준으로 10%와 20%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제 10% 구간에 있다라고 친다면 1,000원을 비용 처리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100원 돌려줄게 라는 이야기예요. 100원에 대한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가세 환급은 100% 환급이죠. 그러니까 얘가 1,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혜택이죠. 그래서 비용 처리한다라는 말은 혜택이 적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에어컨을 샀어요. 이해가지죠? 에어컨이 얼마였냐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인 거지. 근데 이 10만 원을 부가세 신고 때 누락시킨 거야. 이 부가세 신고 때 누락시키시는데요. 그래갖고 알렸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틀린 말이야. 나는 지금 뭐라고 요구했냐면 10만 원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10,000원만 돌려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거야. 그거를 이제 우리 대안을 이렇게 했죠. 부가세 신고 누락하셨는데요. 하니까 나중에 비용 처리하면 돼요. 정말 잘못된 대화죠. 맞죠?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덜 돌려받는 개념이에요. 다시. 그래서 대전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전액 다 비용 처리를 하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일단은 갖고 있던 외상 매출금은 대변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하고 모자라면 대손 상각비 한다. 그런데 만약에 돈 회수 받으면 회수하면 현금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이때는 무조건 마일리지로 충당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얘가 어디 파트에서 배웠냐면 전산회계 1급에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이 안 나오고 뭐라고 하냐면 대손 처리하시오. 끝이에요. 대손 처리하시오. 그런데 세무 2급에서는 1로 나가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했다라고 나와요. 세무 2급에는. 그럼 이 말 때문에 세무 2급에서는 얘도 나와요. 대손 처리 신청을 하지 않았다와 했다로 구분을 해요. 안 했다라는 개념은 회계 1급처럼 흘러 들어가시면 되고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끌고 오면서 얘를 전액 다 환급받아야 돼요. 얘가 달리는 거죠. 자, 여기는 부가세 예수금이 없죠. 맞죠? 여기는 부가세 예수금이 달리죠. 이렇게 외우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렇게 처리할게요. 한번 보세요. 약간 암기하시려면 얘는 지금 대손 처리하는 거죠. 짝꿍이 뭐냐면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가 짝꿍이겠죠. 맞아요. 얘는 짝꿍이 세 가지인 거지. 대손 충당금, 부가세 예수금, 대손 상각비. 얘 세 개를 묶어서 생각하세요. 묶어서. 자, 여기는 이렇게 두 개면 얘는 세 개인 거지. 묶으라고. 대손 충당금 들어갈 자리에 부가세 예수금 나눠서 준다고. 얘는 엄마 아빠라고 치면 얘는 엄마 아빠 자녀까지 있다는 거지. 세 놈이 묶어져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10,000원만 비용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1,000원은 뭐 하는 거냐면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주세요. 그래서 회수를 했어. 하면 차변에 똑같이 위랑 똑같이 현금 11,000원이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부가세 예수금이 이제 회수했을 때 부가세 다시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또 달리는 겁니다. 얘는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얘는 부가세를 납부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조금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해 안 가시면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자, 제가 지금 현재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일반전표 문제 모음집을 열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자료는 지금 현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대한 수업이지만 여기에 나오진 않아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 일반전표 문제 나와요. 일반전표로 문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겁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컨트롤 F 누르고 대손이라고 딱 쳐볼게요. 자, 요 문제입니다. 자, 지금 현재 문제만 핵심만 푹푹 집어서 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쭉쭉쭉쭉쭉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자,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맞죠? 맞죠? 자, 그 다음. 자, 대손 또 왔습니다. 대손 세액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 자, 부가세 수금 딸려 나오죠? 자, 대손 충당금하고 부가세 수금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 안 움직여요. 같은 라인에 같은 모습이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기의 대손, 어쩌죠? 대손 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럼 부가세 수금 안 나타나요. 여기 아니구나. 횟수네, 횟수. 맞죠? 부가세 수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어쩌고 대손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부가세 수금은 없죠? 여기 없죠? 맞죠? 자, 다음. 얘는 왜 대손 세액 공제라는 말이 없지? 제가 대손 세액 공제가 뭐 돌려달라는 거였죠? 그렇죠. 대여금에는 부가세 수금이 없습니다. 돈 빌려주는 상황에 부가세 수금이 있을 수가 없잖아. 얘는 대손 처리만 가능한 거지. 대손 처리만 가능하다는 것은 비용 처리만 가능한 거지. 부가세 처리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언급을 안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대손 세액 공제 처리하였던이라고 나오죠? 대손 세액 공제 처리하였던이니까 부가세 수금 딸려 나오죠? 맞죠? 세무 2급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회계 1급에는 전부 다 대손 처리만 나와요. 여기 보니까 대손 세액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 자, 부가세 수금 나왔죠? 나왔어요. 다음. 어쩌고 대손 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자, 부가세 수금 없죠? 맞죠? 자, 지금 다음 찾기. 대손 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저기에 부가세 수금 없죠? 맞죠? 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지금 여기 대여금은 대손 세액이 없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또 조심할 게 이제 기타의 대손 상각비 900번대. 그리고 요것도 대여금이니까 대손 세액 언급이 없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 대손 세액 등의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하니까 없죠? 얘는 이제 부도원가 서표를 중간에 썼던 이야기고요. 요것도 고려하지 말라 돼 있죠? 요것도 없으니까, 이 변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확인이 되면 이제 정리는 이렇게 돼요. 지금 문제는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회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가 회수 문제로 나온 게 확인되었어요. 회수 문제가 나오든, 이제 말 그대로 대손을 했던 문제가 나오든 간에, 결론은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부가세 수금 잘려서 나와야 되고,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안 하면 부가세 수금이 없는 거예요. 그거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의 실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일반 전표에 관련된 건데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페이지를 넣어놨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결론적으로는 요거 색깔에서 줄 쫙 꺼놓으세요. 부가세 예수금을 돌려주세요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는 신고서이다. 아이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의사항 가겠습니다. 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정 때는 얘 신고서 작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자를 4월부터 6월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용은 1월부터 6월까지 다 넣어줘야 돼요. 확정 신고 시 가능하니까. 부도는 몇 개월이 지나야 된다?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만약에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해도 못한다는 거지. 무조건 확정 때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만 더 꺼내 놓을게요. 시험에 여러분들이 가서 틀리는 거 4가지 중에 여기 1번이겠죠? 1번은 거의 안 틀릴 거예요. 요게 2번입니다. 요게 3번이고 요게 4번인데 요 3개만 가득 잡고 있으면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는 요 삼총사가 얘입니다. 요거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대손 처리하지 못한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A에게 돈을 못 받아도 A가 돈을 안 주면 나는 걔가 갖고 있던 땅 문서를 받기로 했어. 이해가죠? 돈 안 줘도 돼. 그럼 나는 땅 받으면 되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설정되어 있다라면 이 말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돈이 나올 거잖아요. 돈을 못 받아도. 이런 경우에는 대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면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얘는 대손 처리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거래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안 된다고요? 10년이 지나면 돼. 얘가 법이 개정됐어요. 과거에는 5년이었어요. 과거에 5년이었는데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말은 깨놓고 이야기해서 10년 동안 안 받았다면 포기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10년 전에 누구에게 뭘 팔았는지 어떻게 기억해요? 10년이 지나도록 못 받았다라는 것은 받을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10년 이내에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든지 뭐라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아까 했었죠. 대여금은 예수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 걸러줘야 돼요. 결론. 제가 OX라고 했죠. 했지요. X, X, X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들 걸러내야 된다고. 10년이 지나면 자, 얘 주의할 거. 부도는 6개월이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 해. 이해가죠? 10년은 거래일로부터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요거 조심해.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험은 여기 다시 시험은 이 3가지를 주의하면 안 틀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3가지에서 오답이 다 나와요. 3가지에서. 나머지는 읽어보면 아니다 싶은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부도는 6개월이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얘도 안 틀려요. 얘도 시험에 안 틀려요. 요거는 세무 1급용이에요. 세무 1급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무 1급에 나왔고, 세무 2급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때 거래일이 2월 19일이에요. 2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My birthday. 자,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이때가 이제 지급일이에요. 지급일. 자,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는 거예요. 지급 거절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요때로부터 6개월입니다. 자,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 말이죠. 아까 10년이 지나면 안 된다 그랬죠. 잠깐 칠판 볼게요. 여기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돼요. 자, 지금 시작점이 달라요. 얘는 지급 거절일로부터 6개월을 따지는 거고, 10년은 거래일로부터 10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 이후로 가능하다고. 요때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죠? 근데 이때가 지금 예정이죠. 예정 때문에 안 되니까 이 확정 기간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봐요. 2월 19일 거래였고 돈은 9월달 되게 늦게 주기로 했네요. 7월달 이후에 돈을 주기로 했는데 거절을 받으면 그 다음에 7월달에 신고가 가능해요. 되게 늦죠.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부도 처리는 6개월이 안 지났을 때의 부도는 부도원과 수표라고 처리를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부도원과 수표 대변에 받으러 이렇게 처리했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확정신고 기간에는
이 부도원가 수표를 대변으로 빼버리고 대선 충당금을 겁니다. 대선 세액 공제 신청을 한다라면 대선 충당금에서 부가세 예수금이 이렇게 잘려 나오는 거죠. 맞지요? 이렇게 쪽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분개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안 된다라는 거, 10년이 지나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도라는 말은 지급 거절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여기 스타트점이 달라요. 요거 좀 하이라이트 이렇게 별표 쳐놓고 요거 하이라이트 요거 이렇게 별표 쳐놓으세요. 예, 요거는 지급 거절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거고 얘는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했던 말 있죠. 요 말. 부도 이후 공급권에 대해서는 대선 처리하지 않는다. 요거는 대선 처리하지 못한다. 요거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시험에 혹시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 과정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거래 A가 있고 거래 B가 있어요. 자, 거래 A가 거래 B가 있는데 요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부도가 난 거죠. 자, 거래 A 상상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하고 물건을 팔았죠. 아, 여기도 있네. 쏘리. 거래일이 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물건 팔고, 조금 세월이 지나서 물건 또 팔고, 그 다음 뭐 받은 거지? 부도 받은 거지. 자, 서현 씨가 하나 팔고, 나한테 팔고, 그 다음 조금 시간 지나서 또 팔았는데, 여기까지만 상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상상해 보세요. 부도를 맞았어. 아까 뭐 한다 했죠? 나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니야. 왜 불안하지? 지금 얘가 지금 거절받은 거잖아. 얘도 불안하죠. 얘도 불안하지. 근데 나한테 전화하겠죠. 따르릉 하고 전화를 했어. 제가 전화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했잖아. 예, 받았어. 서현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돈 준다 했는데 지금 거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깜빡했네. 그 업체가 돈 된다는데 깜빡했네. 걱정하지 마. 걱정하들 줄 말더라고. 이렇게 한 거야. 얘가죠. 그리고 내가 미안한 김에 하나 더 당신한테 물건 팔고 싶은데 팔아줄게요? 라고 한 거야. 사실 팔 거야, 안 팔 거예요? 100% 팝니다, 100%. 뭐라고 행동하냐면, 사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팝니다. 왜냐면 이 지급 거절은 진짜 많은 일이에요. 맞죠? 그래서 지급 거절이 당하더라도 물건은 또 판매를 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적돼서 다 날아가는 거라. 이해가시죠? 그런데 얘는 대손 신청이 가능한데 얘는 대손 신청이 안 돼요. 그렇지. 얘는 못 받을 걸 각오하고 판 거잖아. 얘는 못 받을 걸 각오하고 판 게 아니잖아. 얘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안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부도 이후 공급권에 대해서는 대손 처리하지 못한다. 세무 1급에는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 세무 2급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자, 주의사항 입력시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탭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있고 여기 보시면 탭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시죠? 1차적으로 얘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나온 적은 있어요. 분명히 나온 적은 있는데 대다수의 문제는 여기서 입력하고 끝나요.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 자, 보세요. 그럼 요거랑 차이가 뭐냐면 대손 발생의 탭은 매출자가 입력하는 칸이고 대손 변제 탭은 매입자가 나중에 갚고 나서 부가세 환급받을 때 쓰는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자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대손 발생, 매입자 입장에서 적는 것이 대손 변제인데 잘 보세요.
대손이 발생하였다. 매출자 입장 맞죠? 대손을 변제하였다. 매입자 입장 맞죠? 요거 별표. 대손을 뭐 했다? 누가 변제받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자 때문에 사람들이 요거 가서 입력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얘 조심. 대손을 변제받았다. 대손을 변제받았다라고 하면 얘는 매출자의 칸에서 입력해야 돼요. 변제하였다는 매입자죠. 변제받았다라고 하면 얘는 매출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 입력 시 주의할 점. 공급 대가를 입력한다. 근데 요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지키표 뭐 기억납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지키표도 주의할 점이 공급 대가였죠. 그거는 잘 틀려요. 그거는 에러를 띄우지 않잖아요. 공급 가액을 넣든 공급 대가를 넣든 에러를 안 띄우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이 말은 에러는 아니지만 뭔가 어색함이 딱 보여져요. 문제 입력할 때. 그래서 얘는 잘 안 틀리더라고. 얘는 잘 틀리고. 둘 다 하여튼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요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하고 부가세 신고서의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서로가 반대인 거는 나중에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봐드릴 건데요. 얘는 지금 안 틀려요. 지금 안 틀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어떤 이야기 했냐면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소득세 부가세 실기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수업 있죠. 여기 수정신고와 가산세 여기에서 이 문제가 나와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부호가 반대라는 그 개념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잘 틀려요. 지금은 잘 안 틀려요. 지금은 개념은 이런 겁니다. 부가세 신고서에는 세액만 입력이 되고 대손 금액이 21,000원이 공급 대가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는 부호가 반대니까 세액만 마이너스 1,000원으로 입력이 돼요. 요것은 제가 실기를 통해서 보아드릴 테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실기를 하고 나서 중간에 제가 언급을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우리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련 문제가 썩 많지가 않네요. 여기 517페이지, 페이지 517페이지 회사 코드는 8050 세팅 한번 해보세요. 517페이지 한번 볼게요. 현재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출전공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 2020년 1기, 여기 적혀있네. 4월부터 6월까지 맞죠? 1번.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2번. 이렇게 쓰세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현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요, 매매출 전표를 통해서 불러오기 형식이 아니라 여기에 강제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강제 입력하기 때문에 얘를 입력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작성이 돼요. 얘는 뭐만 하면 되냐면 불러오기만 하시면 돼요. 불러오기. 예, 쉽습니다. 자, 현재 문제 볼게요. 1번. 지금 현재가 언제인지를 잘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돼. 지금 현재가 2020년 1기 맞죠? 2019년 10월 10일 날 한국 상사의 제품을 외상 매출하고 어음을 수령했는데 2019년 1월 30일 부도가 발생하였다. 이거 문제 좀 잘못됐어요. 이거 2020년으로 바꾸세요. 아니 2019년 10월 10일 날 팔았는데 어떻게 2019년 1월에 봐도 부도가 발생돼. 부도 발생은 2020년 1월 30일 부도가 발생되죠. 맞죠? 자, 요거 돼야 안 돼요? 응? 대손세액 공제 신청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맞습니다. 부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부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를 조금 뜯어볼게요, 제가. 자, 어떻게 뜨는지 볼게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1월 30일 부도 발생이죠. 얘가 이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언제냐면
2, 3, 4, 5, 6, 7월 30일이 돼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 6월 달까지잖아요. 4월에서 6월 신고에는 7월 30일이 아직 안 지난 거지. 그래서 부도가 안 된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얘가 1월 30일이 아니라 1월 1일이면 어떻게 되죠? 1월 1일날 부도 발생되면 그래도 안 돼요. 7월 1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6월 30일까지잖아요. 결론은 뭐냐? 그 기수의 부도가 발생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기수라는 것은 예정 확정 따지지 말고 1기 부가세 신고할 때 1기 확정 신고할 때 1기의 총기간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사이에 부도가 발생되면 죽어나 깨어나도 안 돼요. 얘가 1기잖아요. 얘 언젠데 얘가 얘도 1기잖아요. 예정 확정 따지지 말고 같은 기수면 절대 6월달 넘을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을. 알겠죠? 그게 약간의 팁이에요. 결론은 안 돼요. 안 돼요. 자,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 2번. 2019년 6월 10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500만원을 경일상사에게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경일상사는 2020년 3월 20일 현재 대표자 실종은 즉시 가능하죠.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을 하면 기계장치 매각하면 계정가목이 뭐죠? 미수금이죠. 자, 미수금에는 자, 우리 지금 제목이 뭐냐면 대전세액 공제 신청이잖아요. 얘를 제가 어떤 이야기 했었죠? 부가세 예수금 돌려주세요. 이거 시험 칠 때 만약에 나오면 요 말을 약간 떠올리시면 좀 안 틀려요. 부가세 예수금 돌려주세요. 자, 부가세 예수금 돌려주세요라는 말 안에는 부가세 예수금 돌려주세요라는 말 안에는 미수금 안에는 부가세 예수금 있습니까? 미수금 안에 부가세 예수금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대전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야. 제가 그 학습할 때 미수금은 대전세액 공제 신청이 안 된다라는 말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미수금도 가능한데 시험 치러 가서 미수금 되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는 거라. 미수금 돼요. 내가 미수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이유는 당연히 되니까 언급 안 한 거고 현재 문제에서 의도는 뭐냐면 야, 네 미수금 대전세액 공제 신청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질문하는 거야. 가능하다는 거지. 오히려 키워드는 얘입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 개념은 이렇게 해야 돼요. 딴 방법으로 받을 것이 없다 이 말이지. 딴 방법이 없으면 대전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됐죠? 동그라미. 자, 3번. 2017년 2월 10일 용인상사의 제품 100만 외상 판매했는데 소멸시효는 2020년 2월 10일 날 완성됐다. 소멸시효는 완성되면 즉시죠. 소멸시효 완성되면 즉시죠. 됩니까? 돼요. 되는데 요걸 한번 따져보라고. 2017년으로부터 지금 3년 지났어요? 라고 한번 따져보라고. 문제에서는 이 말을 언급을 안 했지만 제가 보니까 몇몇 문제가 이것을 조금 따져야 돼. 몇몇 문제가 3년 따지라고. 해석에는 그런 말 안 나올 거예요. 나오는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일단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여기 안 보이지 내 눈에? 여기 대전세액 공제 신고서 되어 있네요.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4월부터 6월까지. 하지만 입력은 1월부터 6월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선 확정일 2020년 0320. 지금 2번 입력하고 있습니다. 2번. 입력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대선 구매. 500이라고 넣어보세요. 뭔가 느낌이 확 옵니까? 느낌 오죠, 맞죠? 요것을 550이라고 입력해요. 부가세 별도라 돼 있잖아. 제가 입력을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죠? 550만원 입력하셔야 돼요. 근데 500만원 넣으면 숫자 이상하게 꼬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틀리는 경우는 좀 적더라, 이 말이야. 적더라.
550이라고 입력해야 되고, 얘가 따지고 보면 나누기 뭐라는 거죠, 얘가? 얘가 나누기 1.1이죠, 맞죠? 나누기 11에 또 다른 거죠. 나누기 11은 이제 세액만 뽑아내는 거죠. 나누기 1.1 하면 가액을 뽑아내는 거고, 나누기 11 하면 세액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 거래처는 F2하고 경일 상사. 대손 사유 나오네. 몇 번? 3번. 자, 따다다당. 자, 두 번째. 2020년 0210. 여기 얼마 집어넣을까요? 그렇죠. 110만원. 공급 대가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엔터. 자, 거래처는 용인상사. 대손 사유는 6번.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현재 문제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시효는 끝났어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 작성은 끝났는데 꼭 여기에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이렇게 한번 누르시고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면 여기에 부가세 신고서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여기 보시는 요 8번 칸에 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론 학계 여기 자료 얘인데요. 얘인데요. 이렇게 볼게요.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자, 이렇게 아니요. 자, 아니요로 가셔서 엔터를 하면 자,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요거예요. 60만 원이잖아요. 맞죠? 60만 원 돌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얘가 근데 그것을 대급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부가 마이너스로 뜬다고. 부가세 예수금의 플러스의 개념은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하면 돌려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대손세액 가감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에 이 데이터, 즉 600만 원은 600만 원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도 안 될 뿐더러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손세액 부분만 가액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공제하지 않는 거는 금금금 배우셨죠?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얘가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이 금은 뭐냐면 대손충당금이죠. 맞죠? 대손금은 대손충당금이 아니고 대손금은 공급가액 600에서 공제하지 않죠. 돈 떼었다고 해서 600만 원까지 덜 내지 않는다는 거라. 600만 원은 그대로 놔두고 세액만 덜 내는 거죠. 얘는 판매 장려금, 얘는 하자 보수 충당금, 금금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액에서는 공제를 하고 있죠. 부호가 어떻게 된 채로? 바뀐 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이야기 해드렸냐면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에는 무엇만 입력이 된다? 세액만 입력이 된다 이 말이야. 맞아요. 그 다음 세액만 입력이 되고 대손 금액이 만약에 11,000원이면 부가세 신고서에는 마이너스 1,000원이라고 뜬다고. 얘가 여기 파트에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파트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 불러오게 하면 자동이잖아.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저 뒤에 수정신고와 가산세 부분에 가서 얘를 강제로 입력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서 헷갈려요. 자, 다시 지금 떼인 거예요, 안 떼인 거예요? 떼인 거지. 떼인 거는 마이너스 60만 원 해서 이렇게 했어요. 떼었어요. 그래서 내가 국세청에게 60만 원 돌려받았어. 됐어요? 만약에 받으면 어떻게 되지? 다시 얘를 뭐로 바꾸면 돼요? 60만 원으로 바꾸면 되지. 받았다면 이제 납부하면 되지 뭐. 맞죠? 그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헷갈려. 이 기준점을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얘를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얘를 기준점을 잡으면 헷갈려. 이해가죠? 그럼 이렇게 돼요. 떼이면 마이너스. 됐어요?
돈 받으면 뭐해라? 플러스. 요거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얘는 무조건 부호가 뭐로 된다? 반대로 간다고, 반대로. 얘 부호는 반대로 가요. 뭐에? 부가세 신고서에. 메인이 부가세 신고서가 되어야 안 헷갈려요. 왜냐면 우리가 해석할 때 부가세 신고서 해석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 말은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중에 수종신고 가산세 갔을 때 많이들 헷갈려 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서 또 강조해 드릴게요. 거기 가서. 그래서 일단 개념이 이거예요. 떼이면 마이너스, 돈 돌려받으면 플러스. 부호는 얘는 반대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는 이제 플러스 했고 여기는 마이너스 한 개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가볼까요? 595페이지 세팅 한번 해볼게요. 자,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595페이지 1번. 지금 현재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4월부터 6월.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1월부터 6월까지 데이터 넣는다 그랬죠? 지금 현재 2020년 5월 8일 부도가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2020년 5월 8일은 몇 기예요? 1기죠. 맞죠?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얘는 안 돼요. 자, 2번은 소멸시효 완성분이죠. 소멸시효 완성분은 제가 3년 한번 따져보라 그랬죠? 그래서 2017년에서 2020년으로 가는 기간이 3년 지난 것이 확인되죠. 얘는 됩니다. 완성되면 원래 즉시 가능하지만 거래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3번 잠깐 놔두고 4번 갈게요. 기회장치도 이제 미수금이니까 괜찮다 그랬죠. 미수금은 OX의 기준점이 아니라 그랬어요. 부가세 예수금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사망하여 사망은 즉시 되죠. 얘도 됩니다. 얘는 안 되고 되고.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이제 파랑이를 둔 이유가 되는 건데, 얘는 횟수했죠. 횟수하면 부호가 어떻게 되죠? 왜 마이너스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에 플러스 해야 되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를 회수하려면 마이너스로 입력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60%에 상당하는 990만 원 회수했으니까 990만 원 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990만 원을 마이너스로 넣으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진입시키고, 여기 진입시키고, 기간은 4월부터 6월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대손 확정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2020년 0209 대손 금액은 공급 대가 55 플러스 엔터 맞죠? 거래처는 F2 누르시고 백두 상사 화질이 깨지네. 다시 낮출게요. 대손 사율은 6번 소멸시효 완성. 자, 끝났고 3번 입력하는 건 잘 보세요. 3번 입력은 몇 며칠? 2020년 6월 17일 부호는 마이너스 9900 플러스 엔터 맞죠? 그 다음 엔터 치시고 거래처는 F2 누르시고 상생 7번 직접 입력하라고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7번 직접 입력 누르시고 그리고 7번 직접 입력 누르시고 대손 채권 일부 횟수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손 채권 일부 횟수 이렇게. 그다음 4번은 2020년 0520 금액은 77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거래처는 F2 태안 실업 이렇게 사망 3번 이렇게 하면 끝.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가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480으로 뜰 거예요. 맞죠? 마이너스 400 뜰 거라고 예상하고 요거는 이제 안 보여드리고 제가 요것만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면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지금 90이라고 뜨는 것이 보여지죠? 맞죠? 여기 마이너스 90이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뜬다고? 플러스 90.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내가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4에서 6으로 들어갔더니 너는 뭐니? 아까 그 저장해서 그랬다 했죠? 여기 저장 넣을게요. 저장하고 다시 할 땐 이 방법이 좋아요. 여기 딱 클릭하고 아니요 하고 엔터. 너는 뭐지? 자, 황당합니다. 자, 내가 뭐 다른 걸 했나 보다. 뭐 했냐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가 더 있나 보다. 어쨌든 여기에 플러스 90이 뜨는 게 맞아요. 20이 어디서 뜬 건지 모르겠네. 알겠죠? 플러스 90이 뜨는 게 맞습니다. 추적하려면 봐야 돼.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안 뜨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실하게. 자, 이제 합니다. 4에서 6. 지웠어요.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있었던 것 같아. 확인 안 해봤는데 이렇게 넣었죠, 맞죠? 이렇게 넣고 7번 울룰루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누르고 자, 이제 완벽합니다. 뿅! 이해가죠? 결론은 뭐냐? 이 부호와 이 부호가 반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들은 거. 여기는 이제 플러스의 개념은 돈을 국세청에 이제 납부를 하는 거고 회수했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568페이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마지막 문제 568페이지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 자, 한번 볼게요. 2019년 8월 1일 물물 상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어음을 수령했는데 얘가 부도음을 이때 부도 확인 받았네요. 6개월 지났나요? 지났죠. 10월 달부터 6개월은 세어보면 지났습니다. 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라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지원자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죠? 얘가 바로 3년을 한번 따져봐라 라는 이야기. 3년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세무 1급에는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 기억상으로 한 2번 정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소멸시효 완성된 게 안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맞습니까? 서현씨, OX 3번. X가 맞습니다. 이야, 그걸 봤네. 여기를 봐야 돼요. 거래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안 돼요. 2019년 1월 3일이 마지막 날이죠. 1월이 예정이니까 1기 확정인 7월 25일까지 신고는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2019년 1기 확정까지는 인정해준다고. 근데 지금 2020년 1기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안 돼요. 대박 웃긴 거는 내가 현장에서 시험 채점할 때 내가 이렇게 오라고 답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이해가죠? 나중에 보니까 10년 지난 거야. 그때는 5년이었어요. 그 당시 문제는 5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답을 했던 그 회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기억나지. 내가 답을 잘못 말해줘가지고. 알겠습니까? X 2개, O 하나. 10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그 당시 문제는 5년이었어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서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019. 근데
부도 확인 받은 것이 대선 확정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말이죠. 맞죠? 그럼 2020년 04, 301일까? 0501일까? 얘가 10월 31일이잖아요. 여기 6개월이 지나는 딱 그 시점이 언제냐면 11월, 12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4월 말일째가 마지막 날이죠. 맞죠? 그럼 대선 확정일은 4월 30일이에요. 5월 1일이에요. 이게 지금 답지에 가면 4월 30일 돼 있어요. 답지에 가면 4월 30일 가 돼 있고, 그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10월 31일이라고 찍으면 자동으로 얘가 나오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전. 도전에는 딱 찍어 넣으면 5월 1일로 찍혀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4월 30일 쓰나 5월 1일 쓰나 답은 다 똑같고 앞으로 이런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서 6개월 후를 찍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은 5월 1일이 맞아요. 왜냐면 마지막 날 그 다음 날이죠. 확정일이라는 게 원래. 그래서 저는 얘가 아니고 2020-0501이라고 봐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손 금액은 11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미리네 여기 들어가시고 5번이죠. 이렇게 한 개만 딱 입력하면 끝. 자, 우리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입력할 때 대손색 공제신고서에 강제 입력합니다. 입력 시 대손색 공제신고서에 강제 입력을 한다. 위에 대손 발생은 매출자 입장에서 입력하는 것이고 옆에 대손 변제는 매입자 입장에서 입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손 금액, 공제율, 대손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확인되고요. 마지막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죠. 여기서 일단은 요 공제율 있죠. 110분의 10. 얘가 이론 문제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다. 참고로 110분의 10. 나누기 11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불러집니다. 이제 불러오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다시피 여기 저장 버튼을 클릭해야 부가세 신고서에 불러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호가 반대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팁. 그 기수에 부도가 발생이 되면 그 기수의 대손세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소멸시효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한다. 관련 문제 이렇게 별로 없네요. 세무 1급 쪽에도 관련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